환지 방식은 개념, 용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이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환지 방식은. 자, 환지 방식이 뭐였어요?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교환해주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환지 방식은 여기에 있는 이 개발 사업 전의 토지고, 여기가 개발 사업 후의 토지. 그럼 여기 지금 사업 전에 A, B, C, D가 땅 갖고 있죠? 그러면 환지 방식은 이적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A한테 이렇게 주고, B한테 이렇게 주고, 이거 C한테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교환해 주죠? 그러면 헌 땅 대신 새 땅을 받아가면, 여기는 이제 도로도 새로 놔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광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또, 시행자가 LH가 이렇게 이쁜 땅 만들어주는 시행자인데, LH가 공짜로 여러분한테 이쁜 땅 만들어서 교환해 줄까요? 예? 공사 비용을 충당해서 시행자가 가져간 땅도 있어요. 채비지. 이것도 나중에 끝나면 가져갈까요?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든지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헌당 대신 새 땅을 받아갈 때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이런 비용들을 다 부담해야 돼요. 자, 그걸 여러분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부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토지 부담률. 다른 말로는 담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에서 좀 볼게요. 자, 토지 부담률 페이지 299페이지. 토지 부담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기본서 299페이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 부담률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담 산정은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하는데, 그래서 299페이지 기억본 보니까 토지 부담률 산정 기준. 시행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지 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비율을 산정한다.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하 토지 부담률, 다른 말로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니은번.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정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데, 이 토지 부담률에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토지 부담률의 한도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환지 계획구역 내 평균 토지 부담률은, 토지 부담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 부담률은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시행자는 이거 정할 때 토지 부담률 50을 초과하면 안 된대. 평균 부담률은. 토지자에게 평균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담률은.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정할 수 있어요? 60%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토지 부담률을 몇 %까지도 정할 수 있다고요? 60%까지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60%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토지 부담률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들이 가져갈 땅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의 안 하겠죠? 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런 분들 50, 60 초과 부분 나오죠? 그러면 토지 부담률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디귿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의 산정 방법이 나오죠?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오죠. 자, 이 토지 부담률 구하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 2번을 출제했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몇 %냐? 자, 그러면 그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공식 나오면 지문이 길고 근데 복잡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 연상하시 바랍니다. 이 적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되는 환지 계획이 수립되는 구역이에요. 환지 계획구역. 근데 환지 계획이 수립되는 계획구역의 면적이 100만입니다. 즉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는 지역이 10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뭐라 한다고 했어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보류지. 이 보류지 중에서 시행자가 공사비용을 충당해서 가져가는 것을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도 넓은 후에서는 보류지입니다. 그럼 보류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토지 부담률이 크다 작다. 남겨둔 땅이 많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져갈 땅이 작다는 이야기니까 부담률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 부담률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분모는 전체 면적, 즉 환지 계획구역의 면적. 분모는
어디라고요? 분모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환지계획구역, 환지계획이 수입되는 대상지역, 구역의 면적.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고, 그리고 분자는 보류지 면적.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보류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토지 부담률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토지 부담률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지금 시행자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시행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 보류지 면적이 50만이라고 가정할게요. 50만. 시행자가 여기 LH가 시행자인데, 이 개발구역 내 원래부터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있고, 그럼 시행자가 다 빼줘요. 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이 있고, 그것도 다 시행자 거잖아요. 그거 다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만이고, 무상으로 간, 너무 큰가요? 5만이라고 할까? 5만.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면적도 5만이다. 그러면 위아래 똑같이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다 똑같이 빼죠. 이렇게 빼주면 여기에 토지 부담률이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만 딱 하시고 나머지 시행자가 다 위아래 다 빼준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채비지가 있어. 여기 채비지가 별도로 시행자가 가져갈 채비지가 있어. 채비지 빼줘요, 안 빼줘요? 채비지는 무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 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채비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사 채비지가 면적이 나오더라도 그건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건 4개만 고려하면 돼요. 토지 부담률 산정은. 자, 그러면 자, 토지 부담률 몇 %입니까? 여기 같은 몇 %예요?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만. 그리고 보류지 면적이 얼마? 50만. 여기서 사이좋게 시행자 거 다 빼주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5만,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지속되는 면적이 5만. 그러면 10만 빼주면 되죠. 여기도 10만 빼주면 되잖아요. 유리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하면 부담률이 몇 %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부담률 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 나오면 이런 뭐 개념만 잡아놓으면 이거 뭐 틀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나는 무조건 나오면 찍겠다 이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행자가 토지 부담을 정하잖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부담률 50을 정했습니다. 아까 평균 부담률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토지 부담률 정하고 합니다. 자, 우리 교환할 때 이렇게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게 이게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자,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할까요? 환지 계획 개념 정리할 겁니다. A가 종전 토지의 토지 면적이 400이었대. 그러면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받아갈 수 있는 권리 면적은,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권리 면적은 얼마예요? 토지 부담률 50 적용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50 적용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은 200이죠? 실제 A한테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해줄 면적도 200 주겠대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만큼 실제 환지 받죠? 그죠? 교환하면서 이렇게 교환받으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저로 정산하는 건 청산인데 청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면? 그죠? 이런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신 겁니다. 원래 환지는 적응환지가 원칙입니다. 적응환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서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환지, 감환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적응환지가 원칙인데 면적을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어요. 늘려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증환지, 줄여주는 걸 감환지. 자, 그러면 B가 300입니다. 근데 강의 노트는 제가 다 500으로 맞췄고 밑에를 다르게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B가 300입니다. 자, 300이면 원래 좀 약간 작은 느낌인데. 자, 그러면 감 볼 때면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150인데 B한테 좀 면적을 늘려서 좀 줘야겠어요. 그래서 200을 줄 거예요. 자, 원래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50인데 실제 환지 받는 면적이 200이죠? 이런 환지는 무슨 환지? 증환지. 면적을 늘려받았다. 증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증환지.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원래 150을 받아야 되는데 200을 더 받았잖아요. 플러스 50만큼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죠. 그러면 시행자가 B한테 땅을 준 대신 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하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을 정산하는 게 청산인데 환지에서는 청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땅을 줬으니까 돈 받으려면 청산금 징수한다. 그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징수한다. 청산금 징수의 성격은 부당 이득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B가 50만 원 더 받았으니까 그만큼 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부당 이득금 반환 성질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또 C가 면적이 500이에요. 자, 500입니다. 그러면 간보일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250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근데 좀 큰 것 같네. 좀 줄여야겠네. 자, 200을 줄 겁니다. 실제 환지하는 면적 200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지는 무슨 환지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적게 받은 거잖아요. 이런 환지를 감환지라 그래요. 면적이 적지 않아서 징도할 수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C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50이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땅을 더 줬으니까 시행자는 C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금 교부. 돈 준다. 청산금 교부. 그죠? 그럼 청산금 교부는 무슨 성격이에요? C가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을 보상해주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청산금 교부는 손실보상금 성격을 갖는다. 그죠? 면적에 적정하면서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어요. 증환지, 감한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청산은 언제 청산할까요? 여기 청산금 징수교부인데 언제 주고받을까요? 이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을 청산하는 게 청산인데 언제? 사전에요? 사후에요? 사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사후 청산이다. 자, 그런데 좀 A, B, C까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D. 자, D가 종전 토지 면적이 100이네. 너무 작죠? 그죠? 자, 그러면 간볼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50일 거 아니에요, 50. 그러면 이제 시행자 그러네, 시행자. 야, D야, 너 땅 너무 작은데 그냥 땅 받아가지 말고 돈으로 받아가면 안 되겠니? 시행자가 토지수에 동의를 얻어서 또 D가 토지수장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나 돈 받을 겁니다. 그러면 동의 또는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 부지정. 환지 정하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부지정 개념, 적응환지 개념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 있어요. 토지 부담료 막 이런 말 이런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토지자의 이 신청을 받아서 부지정하려고 하는데 근데요 이 D 부지정하려고 하는 이 토지에 D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대. 실제 토지를 사용수가 토지 소유자는 D인데 실제 사용수하고 있던 임차권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동의 또는 신청해서 환지를 규정할 때 당해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되나요? 왜 얻어야 돼요? 왜? 부지정하면 용익권의 권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용익권이 없으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된다. 이 말은 용익권자가 부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의를 얻으란 말은. 그래서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청산 교부하죠? 원래 청산이란 게 사후 청산이잖아요. 근데 환지 정하지 않는 땅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어요. 무엇도 가능하다. 사전 청산도 가능하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ABC, 여기 ABC. 뭐 적응한지, 증한지, 감한지. 나중에 요렇게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ABC는 조성된 토지로 권리를 이전시켜주죠. 이런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요? 평면환지. 토지로 권리를 이전시켜줄 환지를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평면환지. 그런데 시행자가 사업성 필요하면요. 자, 여기 있는 여기 2, 2원, 2, 2. 여기는 2도 있고 2원도 있고 2투도 있고 막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지분 부여하는 이런 환지도 가능할까요? 즉 건축물로 권리를 이렇게 이전시켜주는 환지도 가능할까요? 이런 환지를 무슨 환지? 입체환지. 건물로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지분 부여하는 환지. 이걸 무슨 환지를 한다고요? 입체환지. 그럼 시행자가 사업성 필요하면요. 사업성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입찰한지 신청하겠어요? 아니면 평면한지 신청하겠어요? 저 같으면 입찰한지 신청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상가다 그러면 상가 지분권 받는 게 낫고, 만약에 LH가 이게 공동주택 짓는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여러 분양권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입찰한지 할 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먼저 동호수 배정을 먼저 해줍니다. 노약증 받겠죠? 그리고 또 일반 분양보다 더 싸게 받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처럼, 조합원처럼. 이거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럼 입찰한지를 신청할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입찰한지 신청도 제한하고 막 그래요.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니들은 신청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입찰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건 뭘 한다고요? 입찰한지. 근데 입찰한지 할 때는 시행자가 사업상 필요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청도 물론 제한할 것이고. 그래서 입찰 신청. 그러나 입찰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동의 안 하면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입찰한지는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자가 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입찰한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의 얻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환지는 어떻게 환지를 해주는 게 원칙이냐면 이게 토지 교환해 줄 때는 자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자리에다 환지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A가 저기에 있었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다 이렇게 환지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근데 토지가 이제 교환 분합되다 보니까 뭐 이게 약간씩은 밀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다 환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기 정할 때 위치 이게 이제 제자리 환지라는 거예요.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간 볼 때는 250인데 500 받는데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여기에 공공시설이 있었다. G가 F가 있었다. 원래 이렇게 줘야 되지만 공공시설은 그런 종전의 위치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환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지의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공공시설 용지니까.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